초반 연출이 어마어마해. 영화 못지 않았어. 나는 처음에 보면서 데어데블이 명작 반열에 들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좋아요, 구독! 총 9화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고요. 저는 2화까지 봤습니다. 2화까지 나왔거든요. 자, 원작은요. 마블 코믹스의 캐릭터 1964년 데어데블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데어데블은 실사화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2003년에 나왔던 벤 애플렉 주연의 영화 데어데블이 있습니다. 2003년 데어데블은 현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전혀 관련이 없게 설정이 된 것 같고요. 나중에 멀티버스로 인해서 출연이 가능한 정도로 열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명 넷플릭스 데어데블이 2015년에 나왔었는데 2018년까지 시즌3를 공개했었던 작품이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있었죠. 처음에는 MCU와 관련이 없어 보였으나 몇 년 전에 정식으로 편입이 되면서 데어데블 본 어게인의 정식 전작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데어데블이 정식 전작이 됐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데어데블 드라마의 시즌 4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당시 넷플릭스가 많이 상영화가 덜 되었었고 MCU와 별개라는 이야기 때문에 전혀 이 시리즈를 안 보고 있었거든요. 몰라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시즌 1, 2, 3과 비교 불가능하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작품입니다. 자, 줄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일단 1화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뉴욕시 헬스키친에서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는 맷 머독, 그러니까 데어데블이죠. 데어데블의 활동 무대는 뉴욕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헬스키친이라는 동네예요. 한 술집에 변호사들이 모여서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마 은퇴 기념 그런 걸로 모인 것 같아. 어쨌든 그때 괴한이 술집에 총을 난사하게 되면서 친구 포기 넬슨이 포인덱스터, 그러니까 불스 아이에게 의해 사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기 넬슨은 데어데블 시즌 1부터 출연했던 캐릭터라고 합니다. 시즌 1, 2, 3 다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작품에도 나오나 봐요. 주요했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여기서 사망하게 되는 거지. 나오자마자 죽은 거예요. 뒤늦게 데어데블이 되어 포인덱스터, 불사이를 잡아내지만 친구가 죽은 충격에 머독은 데어데블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데어데블 생활을 접게 돼요. 나 이젠 못하겠어. 가면을 툭 벗어요. 그래서 뉴욕 헬스키친은 데어데블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구해줄 영웅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자경단의 정의가 사라져 사람들의 반응은 양극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데어데블이 없어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데어데블이 없어서 불안하다는 사람도 있고 양극단으로 나뉘게 돼요. 이때 피스크, 그러니까 킹핀이 등장하면서 뉴욕의 치안에 대해 다시 재조명을 하게 되고 이를 구심점으로 이용하여 뉴욕 시장에 도전하게 됩니다. 요즘 헬스키친이 아주 불안해져 있어요. 내가 나서서 뉴욕 시장이 되면은 이 치안을 바로잡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맨 머독은 치안 문제로 혼란스럽던 뉴욕에 때마침 나타난 이 피스크를 강력히 의심하게 되고 둘은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 맨 머독은 피스크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또 이제 악당 짓을 할 경우에 선을 넘을 시에 나는 다시 데어데블이 돼서 너를 처단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자, 피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자경단 활동이 일어나는 순간에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협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둘이 팽팽하게 붙어요. 누가 먼저 시작하나. 자, 그리고 이후에 피스크는 결국 뉴욕 시장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자, 2화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자, 2화. 자,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하철로 내려가던 헥터는 두 명의 남자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피해자를 구해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 중 한 명이 지하철에 치여 사망을 하게 되고 알고 보니 이 두 명, 폭행을 하고 있던 이 두 명이 경찰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자, 이 헥터의 변호를 맡게 된 맨 머독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헥터가 누구였냐면 자경단 활동을 하는 화이트 타이거였던 거야. 자경단이었던 거야. 자경단 활동이 있으면은 킹핀이 어떻게 한다고 했잖아.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 또 문제는 이 경찰들의
과격한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맷 머독도 어쩔 수 없이 죽을 위기에 닥쳐가지고 데어데블의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들을 때려 눕혔어. 그러면서 으아! 분노하면서 끝나거든요. 과연 맷 머독과 피스크 누가 먼저 선을 넘길 것인가? 과연 자경단과 권력자 어떤 것이 정의인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드라마가 바로 데어데블 본 어게인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저스틴 벤슨, 에런 무어헤드가 맡았는데요. 에런 무어헤드는 문나이트, 로키 시즌2를 연출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본은 다리오 스카르다파네, 맷 코먼, 크리스 오드가 맡았다고 합니다. 자, 출연은 찰리 콕스, 빈센트 도노프리오, 그리고 존 번설이 나오게 되는데요. 찰리 콕스는 데어데블이고요. 빈센트 도노프리오는 킹핀, 그리고 존 번설은 퍼니셔입니다. 퍼니셔. 여기서의 퍼니셔도 영화판이 아닌 넷플릭스 드라마판의 배우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승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죠. 러닝타임은 1화 58분이고요. 2화 47분입니다. 좀 왔다 갔다 해요. 예, 마블 유니버스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자, 구성은요. 1화 포기 넬슨의 죽음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머독은 데어데블을 그만두게 되고 피스크는 시장이 됩니다. 요게 1화 내용이고요. 2화는 경찰인지 모르고 경찰과 싸운 헥터의 변호를 맡는 그런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3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정의는 무엇인가? 이번 작품에서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정의는 무엇인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민들을 구하는 자경단, 즉 데어데블과 강압적이라도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킹핀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선한 의지를 가졌지만 불법인 행위와 악한 의지를 가졌지만 합법인 행위의 대립을 통해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2화에서 보여진 첫 번째 사건이 이에 꼭 맞게 해당되는데, 화이트 타이거로 불리는 히어로가 깡패와 비슷한 폭력 경찰을 단죄했을 때 무엇이 더 올바른 정의인가를 놓고 공방이 펼쳐집니다. 그 과정에서 머독은 또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피스크는 경찰국장의 가족을 협박하여 자리에 머물게 만들었는데, 이 과정 또한 상황을 어지럽게 만드는 요소로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장면들은 지금 현실, 미국의 치안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다른 인종들의 많이 피해를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경찰들이 과잉 진압해가지고 흑인들 때려잡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게 하고요. 또 트럼프가 출범하여서 독재자 스타일의 강한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진정한 정의인지를 미국 시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담겨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왜 데어데블이 지금 나왔을까? 아마도 이 미국의 실정과 데어데블이 꼭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결국 사랑. 자, 이렇게 피스크와 맷 머독은 여러 가지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승자가 누구일까 궁금해지는데, 이 이야기의 끝은 분명 결국 사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유는 이 두 사람의 대비가 명확한 가운데 공통점이 눈에 띄는데, 바로 연인들의 사랑 싸움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맷 머독은 헤더 글렌을 만나 새로운 사랑을 싹트는 중이고요. 피스크는 바네사와 다시 재회하게 되면서 이혼에 대한 생각을 재고하는 중이죠. 이것 또한 끝과 끝의 대비입니다. 네, 시작과 끝. 어쨌든 맷 머독과 피스크의 갈등은 결국 사랑 때문에 풀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이고 뭐고 결국 사랑이 우선이다, 뭐 이런 결말을 맺지 않을까 싶은 거죠. 뭐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 정말 말도 안 되고 제가 뭐 원작을 본 것도 없습니다만 그냥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네사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맷 머독이 바네사를 구하는 거지. 피스크의 연인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서 킹핀하고 바네사는 다시 사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킹핀이 또 거기서 좀 물러나는 뭐 그러한 뭐 일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의미인데요. 이번 작품이 나오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왜 데어데블을 계속 등장시킬까 였습니다. 단편적으로 액션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MCU 캐릭터들에 비해 뭐 더 특별하거나 더 멋있다거나 하는 느낌을 더 못 받는 데다가, 이번 본 어게인에서는 오히려
데어데블을 그만두는 상황까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 대한 의미가 미지수고 그 의미를 찾아내면은 앞으로의 MCU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번 등장 인물 중에 유스프 칸이 등장하게 됩니다. 미즈 마블과 더 마블스에 나왔던 인물인데요. 바로 미즈 마블의 아버지예요. 출연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데어데블에 나온다고 하고 또 잭 듀케인도 나오게 됩니다. 이 잭 듀케인은 호크아이 드라마에서 나왔던 인물이에요. 일명 소드맨이죠. 칼을 모으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여기에 퍼니셔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봐서 드라마의 인물들을 모으는 기점의 역할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안 그래도 이 헬스 키친에만 국한되어 있던 캐릭터였는데 이번 기회에 벗어나게 되면서 전국구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거든요. 참고로 드라마 호크아이는 뉴욕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고요. 미즈 마블은 뉴욕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이제 있는 저지시티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퍼니셔는 맨 모덕과 같이 헬스키친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퍼니셔, 미즈 마블, 호크아이 지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합쳐내는 역할일 수도 있겠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변호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건 데어데블 말고도 한 명 더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바로 변호사 슈얼크인데요. 어떻게 보면 겹치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왜 굳이 두 명의 변호사를 뒀을까? 저는 계속 의심이 듭니다.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11호가 다시 발생됐을 때 양측에서 대변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라이벌 같은 캐릭터를 염두에 둔 배치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는 이쪽 편에서는 뭐 슈얼크가 대변을 하고 이쪽 편에서는 맵모덕이 대변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지. 또 이유는 성별이 남녀로 또 갈리고요. 작중 장르 분위기도 대비되고 정의에 대한 생각도 갈릴 수 있습니다. 데어데블 같은 경우는 조금 묵직한 느낌이라면 이쪽은 조금 여성 타겟이라서 그런지 조금 밝은 느낌이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은 이번 작품을 통해서 데어데블은 사법 시스템을 믿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슈얼크 같은 경우는 히어로의 능력이 때론 도움이 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은 완벽하게 배치하는 주장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데어데블을 그래서 편입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슈얼크는 앞으로 나올 캐릭터고 근데 여기서 반대 변호사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데어데블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는 킹핀의 역할입니다. 킹핀이 등장한 작품만 해도 거의 타노스급이에요. 데어데블 시즌 1, 2, 3 다 나오죠. 그리고 이번 본어게인에도 나오고요. 호크아이에도 나오고요. 에코에서까지도 나옵니다. 총 6편의 작품을 출연 중이에요. 그런 만큼 킹핀의 서사를 견고하게 해서 드라마 시리즈의 타노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앞서 데어데블이 사람을 모으는 역할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킹핀, 이 빌런을 통해서 여러 히어로 캐릭터를 모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과정으로도 보입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영화판 어벤져스가 존재하듯 드라마판에서도 어벤져스, 즉 뭐 디펜더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려는 기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디펜더스가 부활할 수도 있다. 근데 그 디펜더스 멤버가 예전 멤버가 아니라 데어데블, 호크아이, 미즈 마블, 그리고 아까 퍼니셔까지 요런 식으로 아마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닮은 작품으로는요. 재작년인가요? 소개해드렸던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비질란테를 닮은 영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대 학생이 후드를 뒤집어 쓰고 비질란테란 이름으로 범죄자들을 심판하게 되고 올바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비질란테를 잡으러 다니는 유지태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하죠. 특히 주인공이 사법 시스템을 믿어야 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흡사한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변호사고요. 비질란테에서는 경찰이죠. 그리고 또 라이벌 격인 혹은 대치되는 캐릭터가 피지컬이 강하다는 점에서도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킹핀이고요. 거기서는 유지태가 나오죠. 그러고 보니까 비질란테 시즌2 왜 안 나오나요? 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둘 다 묻는 작품들이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비질란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화만 넘기면 돼요.
1화만 넘기면 재밌어져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맨 머덕과 피스크의 대비되는 지점이 너무 흥미로웠고요. 1화에서 보여준 퍼포먼스, 2화 마지막에 보여준 액션은 미치도록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출력도 너무 좋았고요. 이야기 자체도 흥미진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대중들의 반응도 그럴 것이냐? 사실 미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들이 기대한 지점을 채워줄 수 없는 작품이라는 게 함정인 거죠. 그래서 작품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재밌게 봤는데 대중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아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왜 이 작품이 극단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출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연출이었어요. 데어데블은 시각이 안 보이게 되면서 다른 기능들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청각으로 많은 정보를 캐치하게 됩니다. 그런 캐릭터예요. 이번 1화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감독은 맨 머독이 소리를 집중하는 장면을 화면비를 넓게 폈다가 좁히는 연출로 시각화해 내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화면비로 연출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발해 보였습니다. 뭐 이전부터 이런 연출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연출이 좋았다. 자, 그리고 포기 넬슨이 사망하는 이 시퀀스, 술집 입구에서 총기 난사부터 시작해서 롱테이크로 데어데블과 싸우는 장면을 한 번에 묘사를 했는데요. 진짜 너무 사실적이고 생동감이 넘친 장면이라서 감탄하면서 봤어요.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 거기에 이어지는 데어데블의 인트로까지. 저는 이 인트로를 보면서 마치 007 스카이포를 보는 듯한 고독감까지 느껴졌던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초반 연출이 어마어마해. 영화 못지 않았어. 나는 착 처음에 보면서 데어데블이 명작 반열에 들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여기까지는 100점 만점에 100점.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이렇게 고퀄의 장면이 매우 짧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끝이라는 거지. 이후에는 다큐 같은 연출도 들어가서 퀄리티를 유지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TV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퀄리티로 훅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인물들의 드라마가 전면으로 나오다 보니까 특별한 사건이나 에피소드가 없어요. 한마디로 드라마 자체가 조금 심심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 막 액션도 나오고 막 폭탄 터지고 뭐 반전도 있고 막 이래야 막 사람들이 계속 막 새로운 걸 던져주니까 막 재밌게 보는데 이 작품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심리 상태를 쭉 따라가야 되는 그런 영화란 말이야. 그런 영화들은 조금 재미가 없잖아. 우리 대중분들이.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어데블 자체가 활동을 멈추기 때문에 액션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데어데블을 그만뒀어. 그래서 맨 머독으로 사느냐, 데어데블로 사느냐, 데어데블을 관뒀기 때문에 맨 머독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맨 머독만 나와. 자, 두 번째, 변호인데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마블의 영화나 드라마는 각 장르를 대표합니다. 데어데블은 액션 장르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메인은 법정 드라마라는 점이에요. 대체로 이런 장르라고 인식하는 마블 팬들은 열심히 보시겠지만 대다수의 마블 팬들은 히어로라는 장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장르를 볼 때 재미가 없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법정 드라마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원한 게 아니야. 그래서 좀 재미없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자, 드라마 대부분이 법정 다툼을 위한 준비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장르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대중들이 예측하는 이 재미, 즉 액션이 적어서 지루하게 느끼거나 안 볼 가능성이 크게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2화까지 본 결과 데어데블이 히어로로서 나오는 구간은 약 8분 정도입니다. 1시간 45분 가운데
8분 정도니까 예상한 것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내가 처음 보는 드라마 초짜 아저씨야. 요번에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했어. 뭐가 재밌는 게 있을까? 새로 나오던 데어데블이라는 게 있네. 데어데블을 한번 봐야겠다. 봤어. 데어데블 저거 포스터도 그렇고 저거 보니까는 액션 뭐 탈 쓰고서는 액션하는 거겠지. 딱 틀었는데 그 액션하는 부분은 8 분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계속 죄다 드라마인 거야. 이 드라마의 재미를 못 느끼면은 재미가 떨어지는 거지.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장르적 중심이 자리 잡고 있어야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흥행과는 멀다는 게 너무 아쉬울 뿐이에요. 만약 데어데블이 혹은 마블이 살아남으려면 우리나라 관객들의 선입견을 없애줄 액션 영화, 히어로 영화를 만들거나 보는 관객들이 선입견을 깨고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데어데블이 히어로에 집중한 영화가 되면 아마 베네플렉의 데어데블처럼 될 것이에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퀄리티가 떨어진 영화를 보게 될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받아들이거나 멀어지거나.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선택은 멀어지거나를 선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드라마 자체가 재미가 없는데도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립하는 요소도 몰입해서 보면은 재밌는데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대중 관객들은 특히 마블에 있어서는 좀 더 엄격한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싶어하는 장르의 히어로 영화가 아니면은 일단은 욕하고 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거야. 변호사 고테일과 데어데블이야. 근데 둘 다 똑같은 법정 드라마야. 그리고 내용도 똑같아. 근데 데어데블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히어로 액션 영화 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 고테일이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안 보는 거지. 변호사 이야기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참 안타깝다. 예. 여러 다양한 장르들도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데어데블 포스터가 마치 바이오하자드 1편에서 머리 뜯어먹던 좀비가 옆으로 슬쩍 쳐다보는 장면을 떠오르게 만들어주네요. 그런 것도 있네.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겠네. 근데 이건 아마도 가면을 던져서 데어데블이 새롭게 태어나는, 본 어게인, 예. 다시 태어나는 걸 지금 뜻하는 것 같거든요. 아마도 데어데블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데어데블로서 다시 태어나는 히어로로 다시 성장하는 그런 내용을 그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데어데블 히어로를 아예 없애버리고 맨 머독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고독한 그런 느낌의 포스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냥 완전 리부트를 하지 전작은 넷플 거고 이건 디플 거라 뭔가 꼬였을 것 같은데 보기 애매하네요. 저도 뭔가 그런 느낌이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게 되는데 이게 헬스 키친에만 해당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가져올 수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데어데블이 전국구야. 그래서 뭐 뉴욕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데어데블이 막 안 튀어나왔어. 그럼 일단 꼬이잖아. 그런데 얘는 완전히 헬스 키친에만 그냥 국한되어 있던 애이기 때문에 더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뉴욕 사건 또 뉴욕인데 데어데블은 그 뒤에 뭐 태어났다 뭐 그런 설정이겠죠. 어쨌든 저도 보기 애매해서 요번에 재밌으면은 이전 것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데어데블이었는지 퍼니셔였는지 둘 중에 하나가 재밌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넷플릭스 마블 히어로 캐릭터 중에 가장 재밌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게 데어데블이었는지 퍼니셔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넷플릭스 데어데블 안 봐도 되나요? 제가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죽었다는 친구. 그 친구가 저도 포기 넬슨이 요번에 처음 보게 된 거거든요. 영화 드라마 다 보고 이 데어데블 시리즈는 안 봤는데 몰랐어.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이더라고. 이 데어데블을 관둘 만한 정도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시즌 1, 2, 3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킹핀과 데어데블의 어떤 그 대립 관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즌 1, 2, 3를 봐야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바네사도 마찬가지로 킹핀의 아내 바네사도 이 전작들에 나오고 그 불사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데어데블 시즌 3에 불사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보고서는 제가 쟤는 누구지? 어떤 히어로 캐릭터지? 처음 나오는 캐릭터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전에 나왔던 캐릭터인 거지. 그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훨씬 더 재밌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즌 1, 2, 3를 보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안 보시면은 다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는 데어데블이 뉴욕에서 관리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뉴욕 안에 헬스키친이라는 데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 근데 요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아직까지 재미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에코보다 재밌어요. 거의 1편 1화 처음 보면 느꼈을 때는 로키만큼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조금 이제 둘이 이제 그 대립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점점 더 그 어떤 것이 정의인가라는 사건에 대한 그런 여러 사건 케이스를 그런 게 나오게 되면은 그때 또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데어데블이 공격받을 거 생각하니까 벌써 두려워요. 예. 왜냐면은 선을 먼저 넘었거든.